굳이 찾아서 먹진 않지만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과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자들,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애매한데요. 굳이 표현하자면 대용량 공산품 과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과자를 인간 사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2010년대 초반에 등장한 말인데 양 많고 값싼 대용량 식품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거죠. 정확히는 10년 전쯤 질소 과자 문제가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 국내 대기업 과자 업체들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대용량 과자 봉지를 활용하라고 소개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아무튼 이때부터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게 싸고 양 많은 과자들이었습니다. 수입 과자들이 이때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요. 이 수입 과자들만큼 인기가 많았던 국산 과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만들거나 해외 OEM으로 생산되는 것들이고 별다른 포장도 없이 벌크로 팔았죠. 그야말로 미친 가성비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슐랭은 대기업들 기강 제대로 잡은 인간 사료 9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인간 사료 특집입니다. 우선 인간 사료라고 하면 대용량 벌크 과자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딱 이것만 얘기하면 살짝 심심하니까 기준을 좀 넓혀봤습니다. 첫째, 가격 대비 많은 양일 것.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거대 기업들이 만든 과자는 제외했습니다. 가격 대비 양으로만 따지자면 오레오 같은 과자들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간 사료라고 하진 않거든요. 세 번째, 자꾸만 손이 가는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사실 이 기준 자체도 애매하긴 하지만 최대한 대세를 참고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눈에 띄네입니다. 눈에 띄네 하면 이런 개별 포장 눈에 띄네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요. 이런 사이즈로도 판매가 됩니다. 무려 2.5kg. 빵을 만들던 삼립에서 92년에 출시한 과자인데요. 출시 당시만 해도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80년대부터 전국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많이 생겼고 공장식 빵을 만들던 삼립의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삼립이 뭐 다른 아이템 없나 하다가 눈에 걸려든 게 바로 눈에 띄네입니다. 이건 원래 이탈리아 과자입니다. 스폴리아티네 글라사테란 과자인데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이름만 바꿔 출시한 거거든요. 퍼프 페이스트리에 머랭을 바르고 살구잼으로 선을 그린 후에 구운 과자인데요. 이탈리아 과자 회사들은 대부분 이 과자를 팔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삼립은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후보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당시 삼립 임원이 한마디 했다고 하죠. 눈에 띄는 이름이 없다. 그냥 이름을 눈에 띄네, 눈에 띄네라고 붙이면 어때? 부장님 개그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알려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눈에 띄네는 나오자마자 잘 팔렸어요. 최수종 씨가 광고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죠. 어느 정도였냐면 언론에서 눈에 띄네가 한글을 파괴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어요. 이후 동네 빵집에서도 진짜 스폴리아티네 글라사테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름을 아예 눈에 띄네라고 붙이기도 했고요. 눈에 띄네는 잘 팔렸지만 삼립은 외환 위기를 앞두고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기업인 SPC에 매각됐죠. 지금도 눈에 띄네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이건 공장제 베이커리만이 가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2.5kg을 10,000원대에 팔고 있거든요. 이걸 만드는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싸게 만들면 일반 베이커리에 밀릴 테니까 가격으로 밀어붙일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두 번째, 건빵입니다. 건빵이야말로 이 인간 사료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죠. 유럽이나 미국처럼 빵을 먹어왔던 문화권에선 빵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빵의 수분기를 쫙 빼면 되거든요. 반죽을 여러 번 구워서 보존식 빵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런 방식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등장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이런 걸 하드텍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드텍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건 15세기부터입니다. 탐험가들이 오랜 기간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존식을 찾았거든요. 특히나 이런 보존식을 반겼던 건 바로 군대였고요. 19세기 말 일본이 근대화를 선언하면서 하드텍을 군용 보급품으로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일본인 입장에선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약간 개량을 했어요. 이게 바로 칸판, 건빵이죠. 일본계 제과점에서 일하던 분이 칸판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해방 이후 한국에서 건빵을 생산하게 됐고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지금도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란 과자입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가면 끊임없이 들어가는 과자죠. 사실 계란 과자도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자입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기록상으론 19세기 미국에서도 많이 먹던 과자입니다. 미국에선 바닐라 웨이퍼라고 부르지만 나라마다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긴 합니다. 이 과자를 대중화시킨 건 나비스코의 닐라지만 우리나라에선 혜태 제과가 계란 과자라는 이름으로 출시해서 지금까지도 팔고 있죠. 계란 과자 역시 중소제과 업체들이 벌크로 파는 과자입니다. 1kg에 10,000원도 하지 않더라고요.
거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띄는 애와 비슷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자인데다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과자다 보니 저렴하게 만들어서 양으로 승부를 본 거죠. 네 번째, 쌀과자입니다. 찹쌀 선과 찹쌀 설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참쌀입니다. 크라운 제거가 팔고 있긴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만드는 과자는 아닙니다. 대만의 왕왕이라는 기업과 OEM 계약을 맺고 팔고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쌀과자는 1987년 기린에서 출시한 쌀로 시리즈입니다. 쌀로풍, 쌀로별, 쌀로본, 쌀로랑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의 전통 쌀과자인 센베이를 참고한 과자라고 알려집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에 쌀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식품회사에 쌀을 넣은 음식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때 국내 과자 기업들 대부분이 일본의 쌀과자를 벤치마킹했어요. 참쌀을 만드는 왕왕도 애초에 일본과 기술 제휴를 맺고 쌀과자를 만든 곳이거든요. 기린의 쌀로 시리즈들이 나름 잘 팔리긴 했는데요. 국산 쌀로 만들다 보니 단가가 높아서 오래 가진 못했죠. 이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린은 부도를 맞는데요. 롯데그룹이 이 기업을 인수한 이후 쌀로별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국내 쌀과자의 명맥은 참쌀을 비롯한 중국 OEM 쌀과자들이 이어나가고 있죠. 다섯 번째,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계열의 과자들이야말로 끝도 없이 들어가는 엄청난 중독성의 과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카로니가 제일 대중적이죠. 치킨집이나 맥주집에 가면 이런 갈색 그릇에 담아져 나오잖아요. 딱히 맛있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자극적이지 않아서 물리지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꾀돌입니다. 돈슐랭 불량식품 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옛날 문방구 앞 오락기에 에서 게임을 하면 덤처럼 나오던 과자인데요. 사실 이 오락기 이름 자체가 과자 자판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주고 꾀돌이를 사 먹으면 게임을 덤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질소 과자 비판이 나오고 인간 사료 밈이 돌면서 꾀돌이가 재발견됐고 지금도 세계 과자 판매점이나 마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씹으면 파삭하고 깨지는 게 매력적이죠. 일곱 번째, 곡물 크리스피 롤입니다. 탕비실 과자라고 불리는 과자죠. 이건 웨이퍼 롤의 일종입니다. 반죽을 얇은 원형으로 구워낸 후에 돌돌 말아서 막대기처럼 만드는 건데요. 웨이퍼 롤도 이미 세계적으로 흔한 과자입니다. 태국 야시장에 가면 길에서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돌돌 많은 롤 가운데 필링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같은 웨이퍼 롤도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피 롤도 누군가 오리지널을 주장할 수 없는 과자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가장 많이 먹는 이 크리스피 롤은 대만에서 만드는데요. 의외로 한국인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삭한 질감에다 곡물의 단맛이 매력적이거든요. 이걸 본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넣은 크리스피 롤을 만들기도 했고요. 여덟 번째, 이것도 탕비실 과자로 유명한데요. 포테이토 크리스프입니다. 질소 과자 논란 당시에 국내 해외 과자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존재감을 드러내던 과자였죠. 맛은 일반적인 성형 감자칩 맛이긴 한데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당시 질소 과자라고 욕먹던 과자가 감자칩이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았죠. 이걸 만든 곳은 말레이시아의 윈윈푸드라는 곳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식료품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물 건너와도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짭조름한 맛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이 계속 가는 과자죠. 마지막 아홉 번째, 치즈볼. 그 중에서도 코스트코 치즈볼입니다. 이건 넣을지 말지 고민이 꽤 되더라고요. 너무 짜서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과자들은 슴슴하게 계속 들어가는 매력이 있다면 이건 그냥 짠맛으로 먹는 과자입니다. 이후 노브랜드나 국내 기업들도 치즈볼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덜 짠 느낌 있죠. 가격도 저렴합니다. 옥수수 반죽을 볼 형태로 튀겨 치즈 가루를 묻히는 게 끝이거든요. 짠맛을 좋아하신다면 코스트코 치즈볼만한 인간 사료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인간 사료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물론 여기 나온 것들 외에도 많은 과자들이 있죠. 오늘 꼽은 과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널리 알려진 레시피를 활용하는 과자라는 거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상품인데다가 그 맛에 별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저렴한 걸 고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가격을 절대로 높게 책정할 수 없겠죠. 대기업 과자 못지않게 맛있지만 대용량에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고요. 오늘은 이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도 좋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